이게 유튜버 무슨 사건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요즘에 컨텐츠에 미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건 좀 다뤄봐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변호사 모드로. 의심이 되는 음주운전이 있으면은 어떤 유튜버가 그 사람을 쫓아갑니다. 이게 쫓아가서 체이싱을 하는 거죠. 유튜버는 자기가 공익을 위해서 음주운전자를 적발하고 사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이제 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막 쫓아가면서 하다가 어떻게 됐냐면 사고로 운전자가 죽었어요. 물론 이분이 음주운전을 하긴 했을 거예요. 하긴 했겠지만 이제 뒤에서 막 추격을 하고 이러니까 당연히 운전자 입장에서는 도망치려고 했겠죠. 도망치려고 하다가 결국 사망 사고가 난 거예요. 법원이 이 유튜버의 행위에 대해서 이제 사적 제재로 판단을 했고 결국에 이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4년에 이제 교통사고가 있었는데 빠른 속도로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갓길에 주차돼 있던 트레일러 화물차를 들이받았대요. 그래서 충돌 직후 불이 번졌고 10분도 안 채서 소방차가 출동을 하긴 했는데 결국에 이제 타고 있던 30대 운전자가 숨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과정에서 생긴 거죠. 근데 이 사망한 운전자가 사고 직전 누군가에 쫓기고 있었다라는 게 이제 나온 거예요. 이게 이제 유튜브에 영상으로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음주운전 헌터라고 불리던 이제 한 유튜버였는데 이 유튜버가 추격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거기다가 여기에다가 그 시청자 중에서 몇 명이 또 추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대의 차량이 이 차를 한 2.5km 정도 가량을 이제 추격을 한 거죠. 추격을 해서 그걸 피하려고 속도를 내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이제 분석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유튜버 입장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 이제 사망 운전자 SUV를 보면서 음주운전 차량으로 이제 지목을 한 거다. 그리고 이거 음주운전이 의심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추격하는 장면을 유튜브 방송에 이제 쫓아가면서 이제 촬영을 해서 이제 계속 그대로 송출을 한 거죠, 라이브로. 그래서 방송을 생중계하면서 구독자들로부터 후원금까지 받는다. 이게 쫓아가는 이런 게 너무나 공익적인 활동이고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사고 후에는 이제 운전자에게 술을 마셨냐며 경찰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또 수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게 협박이 돼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처음이 아니었던 게 사고 2달 전에 또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운전자를 차량에 감금을 했대요. 그래서 그 차량 통행을 방해했다. 보통 저희가 도로 관련해서 도로를 막고 있으면 이게 범죄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감금을 한 상태로 차량 통행을 막거나 뭐 이 차량 못 나가게 막고 이러면은 도로를 막으면은 이거 자체가 범죄예요. 형법에 범죄 제목이 있어요. 이게 이제 검찰에 송치된 상태였대요. 검찰로 올라가 있는 상태였는데 결국에 이런 사건을 해가지고 공동협박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이 됐고 일단은 기각을 해가지고 법원이 불구속 상태로 사건이 진행이 됐다고 해요. 당연히 이 사람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을 했었고 그래서 1심 판결에서는 폭처법, 이게 저희가 폭처법이라고 있는 줄여서 말하는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에서 폭처법인데 여기서 공동협박, 이게 막 쫓아가면서 이제 협박을 했다고 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 1년 6개월 이제 징역이 나왔고 함께 추격한 구독자도 처벌을 받았는데 여기 추격전을 벌인 게 구독자 11명이 있었대요. 또 그건 대단해요. 어떻게 보면 시간이 참 많은가 봐. 최 씨와 함께 추격전을 벌인 구독자 11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그래서 징역에 집행유예 나온 분도 있고 이제 벌금 나온 분도 있고 그래서 이 그 유튜버 얘는 완전히 법정 구속이 됐고요. 유튜버뿐만 아니라 가담자 전체는 처벌을 받았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정범죄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도 계속 이런 걸 한 거예요. 막 쫓아가서 감금도 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 그 이후에도 계속 하고 있었고 이 차량 추격이라는 게 이제 위험하죠. 당연히 위험할 수밖에 없죠. 이게 무슨 우리가 영화를 찍는 건 아니잖아요. 영화에서는 차량 추격신 이런 것도 있고 하지만 만약에 실제로 술을 먹었다고 하면 더 위험하겠죠. 왜냐하면 술을 먹어서 제대로 된 판단이 안 되는 상황인데 그거를 추적해가지고 막 계속 쫓아가게 되면은 당연히 운전이 위험할 가능성이 높겠죠. 오히려 제가 이런 거 보면서 되게 안타까운 거는 이렇게 쫓다가 그 사람이 만약에 핸들을 잘못 틀어가지고 다른 차가 피해를 보면 더 심각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면 좋았을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이런 범행을 저질러서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유튜버가. 계속 이런 행위를 반복하면 고의성 인정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유족은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했고요. 뭐 이거 궁금하신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음주운전을 실제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러면 이제 나오냐. 보통은 이제 혈액 검사를 하면 나오긴 나옵니다. 혈액 검사를 하면 나오긴 나오는데 일단은 이미 그 음주운전을 했던 안 했던 이 사람은 죽었잖아요. 죽으니까 더 이상 뭐 공소권 없음이 되고 이제 수사를 할 이유가 별로 없죠. 결국에 그냥 유족 이제 피해자가 되는 거고 이제 피해자 유족이 이제 합의를 거부를 했다. 근데 유튜버는 자신의 행위를 음주운전 단속과 같은 이제 공익활동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제 법원은 공익활동이 아닌 사적 제재로 본다. 왜냐면 후원금도 받았고 그다음에 이런 행태 자체가 정상은 아니잖아요. 과거에 또 비슷한 사례가 있었죠. 개인정보보호 위반. 뭐냐면 예전에 학폭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했던 분 있죠. 그분 이제 처벌받았거든요. 개인정보보호 위반으로. 그렇게 돼요. 이런 거는 이제
그 사적 제재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인이 마음대로 다른 사람을 뭐 그냥 법의 망을 바깥에서 그냥 개인적으로 추격을 하고 뭐 이 사람을 단죄를 하고 이런 부분이 이제 사적 제재라고 보는 건데 이런 부분들은 좀 사실은 법적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 음주가 아니어도 사람들이 나 쫓아오면 무서울 거예요. 근데 요런 부분들이 좀 있다. 그래서 요런 행동들을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 이게 또 그 정의라는 게 그래서 참 무서워요. 제가 요 말씀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었는데 되게 정의, 저스티스라고 하면은 그 정의라는 거가 굉장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정의가 뭐가 정의지? 근데 사람마다 개인이 생각하는 정의가 다 달라요. 뭐 정치관에 따라서도 다르고 여러 가지 이제 가치관에 따라서도 다르고 지금 이런 케이스들은 대표적으로 뭐냐면 자기가 정의다라고 굳게 믿고 있는 거죠. 자기는 정의야. 내가 하는 일은 정의로운 일이야. 근데 실제로는 범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범죄를 하고 있음에도 내가 하고 있는 행위는 정당하고 정의로운 거고 오히려 정말 사회에서 이런 쓰레기들 그러니까 음주운전하는 사람이 쓰레기로 보니까 저런 행동을 하겠죠. 물론 뭐 잘한 건 아니죠. 음주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나는 공익적으로 활동을 하고 단죄를 해야 되겠어 라고 이제 스스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세상에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게 세상의 정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저 법조계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간혹 보입니다. 간혹. 그래서 이런 것들 많이 느껴져요. 저 사이버 재판 저런 것도. 그러니까 저것도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 시야에서 정의인 거예요. 내 시야에서. 사실 그거에 대해서 누구도 정답이라는 건 없는 건데 그런 부분이 참 어렵다.